안녕하세요. 카르다노 앰베서더 디노입니다. 카르다노와 스리랑카의 T를 만드는 협회와 MOU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T가 유통되는 과정에 도움을 주는 솔루션으로 카르다노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아탈라 프리즘의 DID 솔루션 뿐만 아니라 에르고의 NFT를 활용한 카르다노 블록체인의 기술력이 활용될 예정입니다. 5일이라는 에포크마다 발생되는 모든 수수료와 보상으로 예약된 에이다의 20%는 카르다노의 재무부 지갑으로 누적이 됩니다. 해당 지갑은 엄청난 에이다를 보유하고 있기에 스테이킹이 잘 되고 있을까라는 카르다니안들의 궁금증이 유발되었는데요. 확인 결과 스테이킹은 되지 않는 상태였는데 이 자산을 만약 잘 활용한다면 위임량이 적은 소규모 풀들의 위임을 해줄 수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방식을 도입하게 될 경우 카르다노의 탈중앙화 정도와 스테이킹이 되는 비율도 높아지게 되며 그에 따라 전체적인 보상률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5일마다 가져가는 20% 수량을 낮게 조정을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들입니다. 찰스가 해당 안건에 대해서 라이브 방송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카르다니안 중 한 사람이 FTX 이슈 이후 엄청난 가격 하락을 보인 솔라나 프로젝트를 카르다노의 사이드체인으로 연동하자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찰스가 해당 트윗에 대해서 리트윗 인용을 하며 솔라나에게 사이드체인이 되라는 식의 농담을 하였습니다. 이후 여기저기 미디어지에서 기사화가 되고 있고 이더리움도 2년 혹은 3년 이내로 카르다노의 사이드체인이 될 것이라 언급한 적이 있기에 재밌는 짤들도 돌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더라도 상호 운용 가능한 상태가 된다면 서로가 사이드체인이 될 수 있기에 농으로 표현한 것도 있겠지만 찰스가 그리는 다가오는 암호화폐 생태계를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찰스는 리얼파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영상을 올리면서 디파이의 부분 집합이자 추가적인 기능들이 포함된 리얼파이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디파이 생태계가 서로 먹고 먹히는 안 좋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정말로 탈중앙화된 금융체계가 건전하게 확립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장점들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중앙화된 주체들과는 다르게 오픈소스를 지향하며 전 세계의 다양한 대학들과 협업 및 연구 투자를 하고 있는 카르다노 프로젝트의 긍정적인 요소를 부각시키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카르다노는 전 세계 6개 대학 연구소의 교수 및 대학원생들로 이루어진 커뮤니티를 통해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은 카르다노의 성능 확장과 마지막 로드맵인 볼테르의 거버넌스 확립뿐만 아니라 디파이를 넘어서 리얼파이 생태계를 위한 작업에 집중할 것이고 화이트보드 세션으로 더 자세한 내용 설명도 진행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해를 더해갈수록 에이다를 보유한 지갑의 분포 정도가 더욱 탈중앙화되어가는 모습을 나타낸 표입니다. 웹3 범용 데이터 인덱싱 툴킷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서브쿼리가 지원하는 네트워크로 카르다노가 추가되었습니다. 흑백 화면을 통한 암호화폐 및 NFT를 제어할 수 있는 레저 스택스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상품 메인 광고 화면에 카르다노 로고가 확인됩니다. 카르다노 블록체인에 배포된 스마트 컨트랙트가 작년 대비 3배 증가하였습니다. 해당 데이터를 통해서 D앱 생태계 개발 활동이 얼마나 활발한지 엿볼 수 있습니다. 카르다노를 개발하는 IOG의 새로운 경량화 지갑 레이스의 베타 테스트 버전이 릴리즈되었습니다. 카르다노 테스트넷 중 하나인 프리프로덕션 환경에서 메인넷 출시 전에 접해볼 수 있는 것이고 공개된 로드맵 기능은 모두 구현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비트맥스와 바이낸스 US의 카르다노 에이다가 상장되었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암호화폐 탑15 중에 카르다노 에이다가 7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바이낸스의 고래 상위 2,000명의 계정에서 가장 많이 구매한 자산 중 하나로 최근 카르다노 에이다가 관측되었습니다. 이런 고래들의 관심이 있기 전에도 바이낸스는 자체적인 스테이크풀 BNB를 약 60개 이상 운영을 해왔는데요. 현재는 에이다의 양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10% 이상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스테이크풀을 운영하기 때문에 보상이 나오는 에포크 변경 시점에 에이다의 입출금을 지속적으로 금지해오고 있는데요. 그 사유로 카르다노 네트워크 및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안 좋은 인식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에이다의 유동성을 묶어버리는 것이며 카탈리스 펀드에 대한 투표권도 바이낸스가 고객들의 에이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으므로 그것을 이용해 투표를 하고 그에 따른 보상도 가져가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낸스에 에이다를 두면 많은 보상이 제공된다고들 하시는데요. 이런 카탈리스 펀드에 대한 보상, 거래소의 유동성을 묶어둠에 따른 거래 수수료 발생,
스테이킹 가능한 수량 한도 조절로 인해서 거래소에 있는 모든 에이다가 스테이킹 되지 못하도록 스로틀링하는 것 등으로 높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고, 이 외에도 한때 코인베이스 상장할 때 바이낸스에서 상당한 양의 에이다 투매가 발생했던 것 등 증거 제시는 할 수 없겠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에이다를 통한 수익을 내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사유를 들어 아래와 같이 바이낸스와 같은 거래소에 에이다를 두고 있지 말자는 글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카타리스 서클 일원을 뽑는 선거가 드립드랍즈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카타리스 펀드 라운드 진행에 대한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으로 후보 정보가 이미 카르다노의 포럼에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12월 17일 에포크가 변경되기 전까지 투표가 가능한데요. 투표는 드립드랍즈로 가능하고 NFT를 발행해주고 투표하고 싶은 사람들을 선택하여 지정된 주소로 다시금 NFT를 보내는 방식으로 약 0.76에이다가 네트워크 수수료로 발생됩니다. 미국의 유명 진행자 짐 크레이머가 근거 없이 암호화폐를 공개 비난하였습니다. 카르다노를 비롯한 리플, 도지코인의 가격이 제로가 될 것이라고 공언한 것인데요. 한때 짐 크레이머는 코인베이스의 주식이 크게 오를 것이라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IO 스카페스트에서 공개된 카르다노의 정책 기반 프라이빗 사이드체인 미드나잇에 대한 ICO 스캠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드나잇에 대한 판매 정보는 모두 스캠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암호화폐 유튜버이자 트위터로 활약 중인 마이클이 에이다 일드를 광고하고 있습니다. 에이다 보상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혁신적인 방식이라고 하면서 에이다가 아닌 별도의 토큰을 발행하여 운영을 하는 이해하기 힘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설명에서 에이다 코인을 카르다노스 토큰이라고 명명하는 것을 보면 카르다노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IOG에서도 해당 프로젝트에 동참하지 말라며 경고를 주는 만큼 현혹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드 스테이블 코인의 새로운 테스트넷 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최초의 카르다노 메인넷 덱스인 뮤슬리 스왑에서 유동성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수익률도 같이 올라가는 유기농 APR 시스템을 공개하였습니다. 현재와 같은 하락장 상황에서 유동성 제공자들이 적은 가운데 이들한테 고맙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보상 토큰이 발행이 된다면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 운영 방식으로 보여집니다. 인디고 프로토콜의 유동성 풀을 카르다노의 유명 덱스인 민스왑, 링라이더스, 썬디스왑, 무슬리 스왑들과 공유를 하는 커뮤니티 안건이 인디고 프로토콜의 포럼에 붙여졌습니다. 인디고 커뮤니티의 승인이 날 경우 각 덱스들은 인디고 프로토콜의 유동성 풀을 같이 공유하며 다양한 운영 및 보상 제공을 약속할 수 있고, 해당 덱스들에 대한 선호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기에 각 덱스들은 마케팅을 통해서 투표에 동참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투표 중간 결과로 대부분 찬성이 압도적이지만 썬디스왑은 다양한 혐의로 의혹이 많은 가운데 엮이기 싫어하는 일부 커뮤니티 일원들의 반대표로 통합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대 측 커뮤니티 일원들은 아직도 카드 스타터 측과 소송을 진행 중인 썬디스왑의 상황을 들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썬디스왑에서 갑작스레 진행이 됐었던 리버스 ISO 보상을 12월 12일 에포크가 바뀌는 시점부터 드립드랍즈를 통해 제공될 예정입니다. 카르다노 온체인 덱스 중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민스왑에서 매수 시기를 조작하여 싸게 구입하여 되파는 방식의 선행매매 이슈가 발생되고 있었음이 제보되었습니다. 이후 약 2시간 만에 해당 취약점이 수정되기는 했는데요. 해당 공격은 거래 내역의 해시값을 조작하여 20초라는 한 블록을 만드는 짧은 시간 안에서 수합되는 순서를 조작하여 거래 차익을 취한 방식입니다. 해시 ID 값을 참조하여 수합 순서를 정해 처리하는 기존의 알고리즘을 변경하여 거래 내역이 생성된 시간을 참조하여 수합이 처리되는 방식으로 수정하여 개선했다고 합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880건의 거래를 통해 해당 공격이 이루어졌으며 11,000 에이다 이득을 취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재능 낭비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해당 내용들은 각종 미디어지에 실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주의 카르다노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